저는 청주요. 청주는 지하철이 없어서 저희 학교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왕복으론 5시간 20분. 시간도 아깝고 매번 고속버스 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매일 그렇게는 절대 못 다니겠더라고요. 사실 집이 서울이고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도 좋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 인구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데 말이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수도권 밀집 현상, 즉 수도권 선호 현상.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따른 대학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80명과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대학생 80명, 총 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등교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17분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등교할 땐 평균 2시간 15분으로 약 2배가량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에서부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매일 등교해야 하는 학교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버스를 타고 가자니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지각이라도 할까 싶어 택시를 타자니 택시 요금을 매번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지방 지역은 도로가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거리에 비해 더 많은 택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하철은 없는 지역이 허다하고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자취를 시작하는 것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땅한 오피스텔을 구하기도 어렵고 학교 주변 인프라 형성이 더디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은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통학은 얼마나 어떻게 힘든 걸까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학생이 이야기한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직접 서울 성북구에서 원주에 있는 학교에 2시를 목표로 등교해봤습니다. 먼저 KTX를 이용했는데요. 11시 30분,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갔고 20분이 걸렸습니다. KTX 이음 열차를 탔고 12시 5분에 출발했죠. 12시 51분에 목적지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열차는 6분이 지연돼 57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재진이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선 건 58분이었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던 차에 열차가 이미 출발해 종착역인 다음 역까지 가셔야 한다고 객실 내 승무원이 알려왔습니다. 예정된 51분에 도착했을 경우 53분까지 정차했을 열차가 1분도 되지 않아 출발한 건데요. 도착 시간이 지연되어 잠시 문을 열고 곧바로 출발한 겁니다. 우리 취재진의 경우 조금 놀랐을 뿐이지만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학생들은 수업조차 놓치게 됩니다.
취재진은 결국 1시 30분 종착역에서 하차하고 다시 또 목적지로 향하는 열차를 탔습니다. 결국 서원주역에 도착한 시간은 2시 40분. 서원주역에서 대학교로 향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해봤지만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학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데에는 20분이 걸렸고 16,000원가량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목표로 한 2시보다 1시간가량 늦춰진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버스 배차 간격이 매우 길고 공휴일 또는 방학에는 운영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KTX는 지하철만큼 자주 운행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서 수업 시간에 맞추려면 다른 루트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도 등교해봤습니다. 고속버스 팀은 출발 시간부터 훨씬 빨라야 했습니다. 고속버스 배차 간격이 커서 2시 전까지 도착하려면 11시 5분 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죠. 오전 9시 40분에 월곡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팀은 종암 사거리에서 버스를 갈아타 10시 45분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예정대로 11시 5분에 출발했지만 도착 시간은 30분 정도 지체된 12시 50분이었습니다. 12시 15분쯤 문막 정류소에서 하차해야 했지만 뒷좌석에선 기사님의 안내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데다 어느 곳이 정류소인지 알기 어려웠던 겁니다. 문도 열리지 않은 탓에 고속버스 팀은 하차하지 못했고 결국 12시 50분쯤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다시 시내버스에 승차해 1시간 정도를 달려서야 학교 정문에 도착할 수 있었죠.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이른 시간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2시가 훌쩍 넘어 도착했을 가능성이 컸죠. 생각보다 컸던 통학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다시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돌아가려 하니 돌아갈 버스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주변 유일한 상권이었던 편의점에 가 물어보니 이곳에는 1시간마다 버스가 한 대 정도 오지만 당시와 같은 공휴일에는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운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타고 간 그 버스가 그날의 마지막 버스였던 거죠. 결국 저희는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고 택시 비용은 28,000원가량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학교에 가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학 기간까지의 비용을 기숙사에 지불하고도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이유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팀원은 모두 대학생이고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통학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한 두 팀 모두 계획한 시간 내에 등교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평소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교 도중 겪기 쉬운 변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또는 자취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도권 밀집,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지역은 아직 수도권에 비해 대중교통 발달이 더딘데요. 수도권은 인구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지방 소도시들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적어 문화공간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지역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또 다시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본 적은 없었을까요? 먼저 지난 7월 권일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는 비수도권 일반 대학의 30% 내외 졸업생들이 수도권 직장으로 이동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1에서 2%만이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방대학 시대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대학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죠. 이에 따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4월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한 학교당 총 5년간 1,0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홍순찬 제이앤드컴퍼니 부대표는 지방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30개 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도태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중대한 사업이 겨우 5쪽에 불과한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실적을 쌓아온 대학의 노력이 기초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러한 성과들이 각 대학이 보유한 차별화 방향성과 맞닿아야 한다면서도 대학의 노력과 별개로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며 대학들이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경직된 교원 제도를 개선하고 학내 장벽이나 대학 간 장벽을 유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취재진은 지방 소재 대학교의 대부분은 주변 교통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매년 1, 2월이면 지방대학교 정원 미달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인원이 미달됐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취와 기숙사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본가와 학교와의 거리,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 지원금을 주는 등 정부나 학교에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인프라 개발과 교통 발달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